네, 그러면 이어서 투자와 기타 자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치학교, 법인은 일반 회계에만 있는 계정으로서 이 설치학교는 학교 회계의 기본금, 법인과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즉, 법인에서 부동산, 특히 이제 교육용 기본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학교로 출연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회계에서는 설치학교, 그다음에 법인이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 등 교육용 기본 자산을 학교로 넘기고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감소하는 회계 처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등록금 회계에서 토지와 건물을 받고 법인의 기본금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회계에서는 부동산의 출연액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계기구 이런 거를 보통자산 라고 합니다. 기본 재산이 아닌 보통 자산을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할 때에는 자산 전출금, 보통 이 전출금, 그다음 받는 쪽에서 전입금을 쓰는 것은 운영계산서에 기록이 되겠죠. 대체대조표가 아니라. 그래서 법인이 갖고 있던 기계기구를 학교로 넘기기 때문에 대변, 그 다음에 차변의 자산 전출금, 그 다음에 비등록금 회계에서는 기구를 받기 때문에 차변의 기계기구, 비등록금에서 대변의 자산 전입금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현금. 이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현금을 법인에서 넘길 때, 이제 학교로 전출할 때,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 현금이 부동산의 취득의 목적으로 현금을 보낼 때에는 아까와 같이 설치학교, 대학, 이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이 부동산 취득 목적이 아닌 경우에 현금을 넘길 때에는 역시 경상비 전출금, 그 다음에 비등록금 회계에서 교비회계에서 받을 때 경상비 전입금 계정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속병원 회계에서도 부속병원에도 이 설치학교와 부속병원 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넘길 때에 설치학교의 부속병원 계정을 사용하고 부속병원에서도 기본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기구 등 보통자산을 넘길 때 역시 이때는 투자자산에 부속병원 투자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 교비회계로 넘길 때랑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속병원에서도 받을 때 이 기타 기본금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이 약간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 투자유가증권에서는 이 특례규칙상 어떤 구분 없이 그냥 시가로 평가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유가,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평가액의 차이는 기본금 조정, 그러니까 자본 조정과 비슷한 항목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기본금 조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투자유가증권 전체를 만기 보유, 매도 가능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채무증권에 투자한 채권을 구입한 경우에도 시가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교회계에서는 이자 수익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 상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수령할 때 그냥 이자
예금, 이자 수익 뭐 이런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가평가의 방법에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은 뭐 상장 유가증권 거래소의 종가,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여기 조금 특이한데요. 직접 매입한 거, 그러니까 학교가 직접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하지만 기부받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뭐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그 특례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이 매년 한 3월 중순 정도, 3월 초중순에 뭐 결산 지침, 교육부에서 뭐 매년도 이 어떤 결산 안내 지침 이런 것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결산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증권 역시 시가, 국공채, 회사채 역시 시가로 계상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가증권 아니고 이제 출자금. 출자금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회사 외의 투자액이다. 그래서 이건 법인회계에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법인의 일반 회계에서 수익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이제 출자금으로, 일반 회계에서는 출자금으로 인식하고 수익사업 회계에서는 자본금이 되겠죠. 자본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취득 원가로 표시하게 됩니다. 수익사업에서 법인의 일반 회계로 전출 시 일반 회계에서는 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수익사업 전입금으로 수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요새 약간 특이한 거는 이제 결국 이 수익사업에서의 수익이 왜 이 학교 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교비회계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고유 목적이니까 교육 목적으로 이때 수익사업 자체에서 그러니까 바로 직접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계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에 반드시 법인 일반 회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사업에서 법인 일반 회계로 전출을 하고 법인 일반 회계에서 교비 회계로 전출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사업에서 법인의 일반 회계로 전출할 시 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전입금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적 결손금이 있는 법인 수익 회계에서 법인 일반 회계로의 전출금을 전입액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항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특례 규칙사항이 아니라 요 법인세법상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격리 규정을 적용한 거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를 따르면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 자본의 원이백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뭐 특법에 의한 요거 항목, 그러니까 잉여금을 포함한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출액은 자본 원이백의 반환으로 한다. 요 규정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학교 회계에서는 이 당해의 소득 부분, 잉여금 내에서의 전출금은 수익사업 전입금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출자금, 그것을 초과하는, 아까 질의사항에서처럼 누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어떤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전출액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회수로 회계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금과 적립금, 적립금에 대해서 요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적립금은 기본금 계정이고 기금은 이제 투자와 기타 자산 쪽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것은 항상 일치한다,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한도로 해서 건축 적립금으로 보내는 경우에 하나 가능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 그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 등록금 회계 재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그래서 증권이나 벤처 회사에 투자할 수 없으며 건물의 개보수, 증축, 신축, 그 다음에 기계기구 이런 거 정도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에 대해서는 목적한 대로 용도, 그러니까 만약에 장학적립금이다. 그러면 이것은 장학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거겠죠. 교회 장학금. 연구 장학금이다. 그러면 연구비로만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반드시 구체적인 목적, 용도가 정해져야만 하며 특정 목적 적립금에도 구체적인 목적, 대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목적을 변경할 경우에 예결산 변경 절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심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요 적립금의 회계 처리는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분계 처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진흥대학교는 당해 회계연도 말 등록금 회계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추계한 결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200만 원이며 기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이다. 진흥대학교는 이에 따라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인 200만 원을 비등록금 회계로 건축기금 적립 목적으로 전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해서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 회계에서 예금, 등록금 회계 예금 200만 원이 감소하고 비등록금 회계 전출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비등록금 회계에서는 등록금 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금 회계 전입금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예금을 받게 됩니다. 요 예금은 물론 비등록금 관리 계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금의 적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계산서 상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건축기금으로, 그러니까 예금, 요 예금이 주니까 자금의 감소로 적립금의 기금의 적립을 처리하셔야 되니까 대변의 예금, 차변의 임의건축기금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분계를 놓치기 쉬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금과 적립금은 항상 같이 가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금이 2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에 기본금이 임의건축 적립금 200만 원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임의건축 적립금 200만 원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차변에는 재적립금 대체액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 재적립금 대체액의 성격은 이 운영차액을 감소시키는 꼭 비용과 비슷한 그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계산서 제일 밑에 보면 이 재적립금 대체액이라는 계정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정기부금의 장학적립금 적립. 이건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500만 원 증가, 대변에 지정기부금 500만 원이 인식되고요. 그 비등록금 회계에서 이 지정기부금은 원칙이 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뒤에 기부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금 보전 장학기금 500만 원, 그 다음에 기금의 적립은 자금의 사용이다, 지출이다. 그래서 대변에 예금을 잡아주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기금 500만 원 증가, 대변에 장학 적립금 증가 500만 원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변에 적립금이 증가할 때 재적립금 대체액을 차변에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차액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분계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립금을 사용을 해서 용도대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진흥대학교는 비등록금 회계의 건축적립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니까 인출했기 때문에 건축기금이 대변에 1,000만 원이 기록되고 예금 1,000만 원이 기록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금이 감소하니까 적립금도 감소해야 된다. 기금의 잔액과 적립금의 잔액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임의건축 적립금 1,000만 원, 그러니까 대변에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운영차액 대체라는 계정을 통해서 요 임의건축 적립금의 감소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차액 대체란 기금에서 자금의 인출을 운영계산서에 반영하는 계정 과목이다. 즉, 이 기금의 적립 시에 재적립금 대체라고 하는 그 비용 성격의 계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기금의 인출 상태에서, 즉, 이 건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결국 단기 운영차액을 가산해주는 형태로서 이 운영차액 대체라는 항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비등록금 회계의 재원, 그러니까 이 기금, 적립금은 모두 다 비등록금 회계죠. 근데 이제 관리를 위해서 이제 많은 경우에 완성 후에 이게 등록금 회계로 그냥 그 자산을 전출하게 됩니다. 이래서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비등록금 회계에서 이 건물을 등록금 회계로 이제 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감소하고 비등록금 회계에서 이때 이제 인식하는 거는 등록금 회계. 또 투자 자산에 있습니다. 비등록금 회계에 투자 자산에 1,000만 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등록금 회계에서는 이제 건물을 비등록금 회계로부터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을 인식하시고 그 기본금 조정 항목에 등록금 회계의 비등록금 회계라고 하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비등록금에서 등록금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요 비등록금의 투자 자산, 등록금 회계의 기본금 조정을 사용하죠. 이게 이제 약간 다른 게 등록금에서 이제 비등록금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다시 한번 적립금, 건축적립금 적립과 원리금 상환. 이때에는 이제 비등록금 전출액, 비등록금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전입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 전출액 전입액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계산서 항목이죠.
그다음에 원금 보전 적립금의 이자 및 인출. 임의 적립금은 그냥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고 원금 보전 적립금은 원금은 항상 보전하고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이나 뭐 투자 수익에서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 보전 장학기금에서 이자 수익이 50만 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 50만 원. 여기서 이제 선급법인세는 무시하고 일단 그 분계 처리를 보시면 이자 수익 50만 원, 예금, 그 다음에 적립, 장학기금 적립, 기금이 올라가니까 적립금 올라가서 500 맞춰주는 계정 재적립금 대책. 그 다음에 적립된 요 50만 원에 대한 그 적립금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장학기금, 기금 줄고 예금, 그 다음에 이 예금을 교회 장학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장학기금 감소하니까 마찬가지로 적립금 동액이 감소하고 대변에는 운영차액 대체라는 계정이 사용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고정자산 중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학기관의 재산으로서 교육용 기본재산, 기본재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 얘는 다 교비회계고요. 수익용 기본재산은 다 법인회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기본재산이라 함은 교지, 교사만을 의미하죠. 부동산만. 네, 수익용 기본재산은 부동산과 수익용 예금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사무용 재산, 뭐 아니면 실습, 실험용 기자재, 뭐 연구용 기자재, 이러한 것들이 다 보통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그러니까 교육용 기본재산이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청에 그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 보통 재산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그 허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의무사항입니다. 2년마다 유형, 무형자산, 그러니까 에 대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회계 기준, 일반 기업 보실 때에도 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약간 다른 부분은 일반 기업들은 요 자본적 지출을 늘려서 그러니까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반면에 이 일반적으로 이 사학기관에서는 요 수익적 지출을 과대 계상하려고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적 지출, 시설 관리비 등이 이 교육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비 환원율이 높은 것이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수익적 지출을 보다 많이 인식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감사를 하실 때 혹시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이 자본적 지출로 계상되어야만 하는데 이 수익적 지출로 계상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형, 무형 자산의 경우에도 보면은 꼭 법인세법처럼 이렇게 딱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학기관은 이 계정만을 이용해서 유형, 무형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구축물, 그 다음에 이 기계기구에서는 기계, 장치 및 각종 기구라고 해서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계, 장치, 각종 기구는 교육용, 연구용 자산을 보통 재산, 기계를 이제 기계기구라. 그러니까 교육용인 경우에 기계기구로 계정 분류하시고 사무용인 경우, 그러니까 직기비품, 전산 프로그램 등 이런 게 이제 사무용인 경우에는 직기비품
으로 이제 관리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도서, 박물관 유물, 건설 가계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은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건물은 대부분 40년, 구축물도 40년, 종류에 따라서 20년도 있지만 40년이 일반적이다. 그다음에 기기기구, 직기비품, 차량 운반구 뭐 그래서 5년이고 도서도 5년. 뭐 전기 간행물 같은 건 약간은 예외가 되고요. 일반 부서의 간행물은 제외한다. 이것은 그냥 비용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뭐 교학과에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런 경우는 도서로 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물관 유물은 감가상각 안 하시고요. 특징은 법인회계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건설가계정, 이게 약간 또 다른데 이 건설가계정을 특례규칙상에서는 딱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러니까 뭐 전산 시스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해서 뭐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 건설 가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무형 고정 자산도 특별한데 딱 이러한 특허, 실용 신안권 등 이 산업 재산권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은 이 직기 비품으로 계정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사용한다. 정률법은 사용할 수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부채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뭐 유동성 분류에 따라서 단기, 그러니까 유동부채와 이제 고정부채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등록금 회계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부채 계정이 차입금, 뭐 학교차도 차입금이라고 본다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기타 고정부채에 들어가 있는 이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여기 기타 고정부채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이 교육용 기본재산은 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잘 임대가 되지 않고요. 임대보증금은 비등록금 회계, 만약에 교비 회계에 있다면 반드시 이 비등록금 회계에서만 가져가야 한다. 이 말은 즉 뭐냐면 이 등록금 회계에서는 차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입금은 차입 등 의무 부담 행위는 교육부의 승인사항이고 학교의 차입은 비등록금 회계에서만 가능하다. 이 상환은 등록금 회계에서 또 가능은 한데 이러기 위해서 상환할 때에도 원리금의 상환 부분 역시 등록금에서 비등으로 먼저 비등록금 회계로 보내고 그 다음에 비등록금 회계에 존재하는 차입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차입금의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차입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딱 그 금융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사학진흥재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인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차입한다. 뭐 일반 회사로부터 차입한다. 이러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금은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일반 기업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는데 이 학교, 사학기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즉 이게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법인에서 잠시 돈을 받아서 근데 이제 법인 돈이 아니고 잠시 받았다가 넘겨주어야 하는 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다 예수금을 잡고 학교에서 이제 미수금을 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입을 법인이 수령할 경우에 뭐 법인에다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뭐 돈으로 뭐 장학금으로 써주세요라고 이제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뭐 법인에 사용하는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로 바로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인의 전출금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예수금 계정으로 사용해서 그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게끔 이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학기관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법인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려고 하는 이 전출금을 과대 계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유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의 책무성, 법인이 어떠한 법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법인 책무성 지표 중에 하나가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이 전출금을 과대 계상하고 싶어서 원래는 이 법인의 수익이 아닌 것을 법인의 수익으로 잡고 전출을 해주려고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요 감사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금 지급의 의무 발생 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요 임대보증금, 요게 또 약간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법인회계 또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발생하고 반드시 별도 계좌에 예치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어떤 수익용 예금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고 요새 뭐 건국대나 이런 데서 이슈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보증금은 즉 뭐냐면 법인이 그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임대보증금을 만약에 4억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텐데 과연 이런 경우에 학교가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얼마인가 봤을 때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은 10억이지만 요 임대보증금이라는 4억 때문에 이 임대보증금을 만약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고 이 원액 4억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썼을 경우에는 차액은 6억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임대보증금을 별도 계좌에 전액을 예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금액에서 차감해서 6억만 이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금액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금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임대보증금을 원칙대로 별도 계좌, 4억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이 10억 전액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수익용 예금 계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4억을 만약에 4억 중에서 3억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3억을 뺀 7억만큼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장기 미지급금의 기타 고정부채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 계정을 규정되어져 있는 계정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타 뭐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장기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미지급금이고 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뭐 리스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이 정의되어져 있는
그 계정 과목만을 사용하는데 요 리스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그 특례 규칙상 이 리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금융 리스 및 운영 리스 구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이 부채, 금융 리스의 경우에는 부채는 미지급금, 장기 미지급금, 물론 유동성 대체도 하시겠지만 장기 미지급금을 인식하시고 자산의 경우에는 뭐 집기비품이나 기계기구, 뭐 차량 운반구 등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타 고정부채 중에 이제 학교들이 많이 이 기타 고정부채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퇴충인데요. 이 퇴충 역시 퇴직급여 충당금 역시 이 특례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의 그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사학연금 대상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비회계에서 이제 정규직 직원이나 뭐 교원들은 거의 다 100% 이제 그 사학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퇴충을 적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사학연금 비대상자인 경우에는 특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특례규칙에는 일단 그 충당 부채, 우발 부채 이 개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규칙상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퇴직급여를 그냥 현금주의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현금주의로 인식하면 이제 작은 계산서 기준으로 그 인건비, 즉 교육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선호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사의 퇴충과 비슷하게 이제 퇴직급여, 퇴충, 기타 고정부채 이렇게 이제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뭐 DB형, DC형, 뭐 이렇게 요런 거는 다 기업회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학기관이 갖고 있는 회계 정책, 회계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을 이미 퇴직 적립금으로 이제 적립해서 그 적립금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퇴충과 상관없고 뭐 두 개 다 같이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이 적립금의 회계 처리를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 퇴직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금 적립하시고 이제 지출하게 되는 거, 인출해서 지출하는 거, 이거는 그냥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금주의하고도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요. 충당 부채를 설정하시는 거, 뭐 다 양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충을 일반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교원, 특히 20년 이상 근속한 뭐 교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은 채무의 확정일의 비용 및 부채를 인식한다. 대부분 이게 조금 약간 그 실무상으로 이제 오류가 많은 경우인데 보통 2월 28일 날짜로 명예퇴직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딱 그 대차대조표일이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미지급금을 반드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질문을 주셨죠.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EA 직원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을 반드시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급 시 퇴직급여를 인식하는지 현금주의에 의해서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또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는 경우 퇴직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인정한다. 그냥 현금주의로 아니면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 모두 인정한다. 결국은 일관성이다. 재작년에 했던 방식대로 쭉.
그리고 이 사람은 하고 저 사람은 하고 이 사람은 안 하고 이 사람은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간별, 인원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직 기금의 경우는 뭐 퇴충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기금 플러스 퇴충 아니면 그냥 기금 적립 인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이 연차수당 교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의 경우에는 이 일반기업 회계 기준대로 근무기간의 급여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지급 시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하실 거는 법인의 수익사업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원칙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본금 파트인데요. 기본금에서는 아까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요 기본금. 그 다음에 요 적립금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적립금. 그 다음에 기본금 조정. 대표적인 게 투자유가증권, 평가, 손익. 그 다음에 기금에 투자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기금, 평가, 손익. 그 다음에 이 비등록금 회계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비등에서 등록금으로 이제 고정자산, 유형자산을 보낼 때 이제 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비등에서는 투자자산, 등록금 회계에서는 이제 이것을 기본금 조정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기 2월 운영차액, 단기 운영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은 이제 뭐 딱 하나 여기서 기본금, 법인, 뭐 기타 기본금이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자 기본금,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번에 이제 그 사립학교법을 설명드릴 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학교를 궁극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고 싶다면 1차적으로는 법인이 설립되어야만 하죠. 왜냐하면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특히 이제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는 법인만이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는 설립자는 제일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게 설립자가 먼저 재산을 출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의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설립 허가를 받고. 그래서 설립자가 법인에 출연을 할 때 부동산의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한 현금 예금을 포함해서 건물, 토지의 경우에 설립자 기본금. 설립자는 학교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설립자 기본금 개정 과목은 법인의 일반 회계에만 있겠죠. 그래서 법인 일반 회계에서 법인에서 이제 뭐 토지를 받는다. 설립자로부터 그럼 토지가 잡히고 설립자 기본금 이게 법인 일반 회계가 되겠죠.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동산을 제외한 수익용 기본재산, 예를 들면 수익용 예금의 경우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뭐 수익용 예금을 받았어요. 출연자로부터. 그러면 법인 일반 회계에서 기타 기본금.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전에는 기타 기본금 특례규칙 예전 버전의 이 특례규칙에서는 요 기타 기본금이 또 다른 내용들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딱 요 한 가지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재산 취득을 위해서 뭐 학교가 설립된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기부금 수입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때도 아까도 맨 첫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교원, 교사, 교지, 그 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 그러니까 이 돈이랑 관련된 건 요 세 개니까 이 토지, 뭐 부동산, 그러니까 설립자 기본금, 뭐 기타 기본금, 수익용 이렇게 설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에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겠죠. 요때 이제 법인이 갖고 있던 설립자로부터 받았던 토지 또 수익용 예금은 물론 이제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옮겨주지 않겠죠. 요 토지만 이제 갖고 토지나 이제 부동산을 학교로 출연한다. 교지, 교사 등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학교로 출연할 때에는 법인은 갖고 있던 토지가 없어지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대학 이렇게 설치학교죠. 설치학교 계정의 과목에 대학이라는 계정을 써서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 학교에게 이제 학교가 설립이 되는 거죠. 학교로 출연을 해줬으니까 그럼 학교에서 토지를 받고 기본금인 여기서 법인. 그러니까 학교는 출연자로부터 요 교육용 기본재산은 출연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받으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기본금 계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재산을 취득을 위해서 이제 설립자가 직접 이제 이런 기본 재산이 아니라 보통 재산을 넘겼을 때에는 교비에서는 기부금 수입을 잡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재산 취득을 위해서 법인을 통해서 법인에서 이제 넘겨줄 수도 있죠. 이때에는 법인을 통해서 받을 때에는 법인은 자산 전출금, 교비에서 자산 전입금 계정을 쓴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출금, 전입금 이러한 계정은 운영계산서 항목이지 대차대조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기본금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설립자 및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자 기본금이 증가한 경우 관련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설립자 기본금은 감소시키지 않는다. 뭐 당연한 말이죠. 뭐 저희가 그 일반 기업 회계에서 주주들이 컨트리뷰션 한 금액을 갖고 뭐 고정자산을 산 다음에 매각한 경우에 자본금이 줄지 않겠죠. 하지만 이게 예전에 이제 그 특례 규칙상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좀 특수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금 조정, 투자유가증권 평가 손익과 기금이 이제 투자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 투자유가증권에 투자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평가 손익이라는 별도 계정을 통하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똑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등록금 회계, 등록금 회계에서 고정자산을 구입해서 등록금으로 전출하는 경우다. 요거에 관련 물론 이제 기본금 조정이랑은 상관은 별로 없는데 그냥 요 기본금이 끝나기 전에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요 질문사항을 받겠습니다. 현재 감리 지적사항을 통해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확정된 미반영 왜곡사항이 전기에 소급되어 감사 보고서가 재발행된 사례는 없다. 왜 없을까?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미반영 사항은 전진적으로 반영하고, 즉 뭐냐면 전기에 오류가 있었다. 이거를 그냥 뭐 전기 오류 손익 정도로 처리하고, 뭐 기존에 발행했던 그 전기 재무제표를 리스테이먼트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데,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마찬가지로서 이 중대한 오류가 있을 시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학원 대학교가 이제 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를 받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2019학년도에 공표된
운영차액, 차기 2월 운영차액이 여기서 보시면 10억이 있었죠. 하지만 마이너스 10억.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20년도에 대차대조표를 이제 비교식으로 공시할 때 마이너스 5억 5,100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019학년도에 발행한 요 차기 6월 운영 차액하고 2019학년도, 2020학년도에 이슈된 대차대조표에서 비교식으로 작성된 2019학년도의 그 전기 6월 운영 차액하고 다름을 보실 수 있겠죠. 이 이유가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운영 차액이 과대 계상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학교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토지 및 건물을 설립자 기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했다. 이러니까 요 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해서 설립자 기본금이 과소 계상되고 동 금액만큼 전기 2월 운영 차액이 과대 계상되어졌다. 부동산의 출연은 법인이 설립자 기본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48억의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 전기 2월 운영 차액을 조정해주는 이렇게 수정 전, 수정 후를 주석으로 공시하고 전기에 발행된 대차대조표를 수정하였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경우에는 이게 세무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회계에서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항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특징적인 거는 저희 그 대차대조표의 개정 과목에 없습니다. 이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잠깐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학교는 법인격이 없다. 그래서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수익이 나는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합쳐서 결국 법인이 하나의 그냥 수익사업 재무제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 세무조정, 세무신고를 하시고요. 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아시다시피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요 신고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받은 비영리 법인만이 가능하다. 근데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 사학기관은 모두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 결산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막을 수는 없죠. 이러면 이 원칙적으로는 이 각 회계별로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목에는 없지만 나중에 그 학교에서 교육부에 재무제표를 신고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고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를 마지막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